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작구에 위치한 강변 유원아파트 나와 있어요. 여기가 24년 된 아파트인데요. 무슨 40년 된 아파트 마냥 노후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런 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기초와 기능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만든 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팁이 우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 전에 현장 실측을 할 때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잘 보거든요. 분배기의 노후와 수도 배관이라든지 전기 분전반 그리고 이렇게 천장 같은 데들도요 둘러봐서 현장이 주저앉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실측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현미경 같이 현장 점검을 해라입니다. 나노 단위로 쪼개서 정말 꼼꼼하게 실측을 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꼼꼼한 사전 점검 때문에 고객분께서도 많이 신뢰하셔서 계약을 좀 하셨다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노후화된 거를 어떻게 좀 기능적으로 잘 만들고 하였는지 바로 가보실게요.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정말 뷰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되는 집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한강뷰, 너무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바로 한강변에 막아주는 바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런 노후화가 더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일수록 샤시가 중요하고요. 단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기존에 확장이 안 돼 있었는데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정말 좋은 샤시와 꼼꼼하게 단열을 해드렸다. KCC 클래스의 13년 보증이 되는 좋은 샤시를 좀 해드렸고요. 이런 벽면 그리고 천장 단열재를 아끼지 않고 목공품도 아끼지 않고 정말 제대로 단열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앞에가 올림픽 대로거든요. 차들이 정말 상시로 쌩쌩 지나다니죠. 그럼 소음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럴 때 좋은 샤시와 이 벽면의 단열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소음 측정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어볼게요. 자, 지금 소음 측정이 70에서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문을 닫아 볼게요. 네, 이렇게 좀 50dB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창호와 좋은 단열을 해야 소음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바로 주방하고 이어지는 공간이거든요. 주방부터 가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방 공간입니다. 제가 주방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설비적인 부분인데요. 여기 주방은 기존의 개수대의 위치가 이쪽이었어요. 이쪽에 있는 개수대를 한강뷰가 보일 수 있게 옮겨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분배기를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분배기는 20년 넘으면요 이동을 할 때 기존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새 걸로 바꾸세요. 분배기의 가격은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하거든요.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오래되고 노후화되면요 이물질이 많이 껴서 난방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배기를 바꿀 때는요 판 앞에 뭐 이물질 슬러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밀어가지고 청소를 한번 해준 다음에 반드시 분배기를 새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좋은 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또 하나 했는데 바로 샷입니다. 이 멋진 한강뷰가 그대로 통창에서 다 보이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확장 공간에는 이중창을 할 거잖아요. 이중창이 있으면 이제 프레임도 두껍고 분절 라인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좋은 시야감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샷시는 단창인데 3중 유리예요. 이중창보다 춥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3중 유리창이 이중창보다 에너지 효율은 더 좋다고 나오거든요. 환기가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쪽창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뷰가 있고 이런 시야적으로 넓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 샤시 형태 방식이니까요 이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거지나 하고 하면 사시사철 이 변화되는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컴팩트 있게 기역자로 만들면서 냉장고 2대, 식기세척기까지 알차게 집어넣었는데요. 여기에 주방 공간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납을 좀 해결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앞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세탁실 공간입니다. 세탁실 공간의 문을 열어볼게요. 자, 세탁기가 있죠. 세탁기를 중점적으로 우측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좀 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세탁기 상단에는요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우측에 소형 가전들을 좀 놓을 수 있게 수납을 알차게 만들어 드려서 협소한 주방에 수납을 좀 할 수 있게 세탁실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한 공간도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게 수납을 잘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저 거실 공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전에 이 천장 라인들도 잘 점검을 해야 된다. 천장도 오래되면 좀 주저앉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꿀렁꿀렁이 심하고 단차가 굉장히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천장 부분들을 다 뜯어내서 수직수평을 맞춰서 이 벽과 천장을 완벽히 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라인들을 좀 훑어보시면은요, 굉장히 직선의 간결함이 있어서 집이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벽체와 이 천장 라인을 잘 맞춰줘야 구축이 기능적으로 좀 좋은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9mm 문선을 통해서 이런 집각의 간결함, 이런 디자인을 좀 나타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좀 TV 벽면도요, 이렇게 필름 시공을 할 때 수직 수평을 잘 맞춰가지고 벽을 반드시 고밀도 MD로 쳐야지 필름을 붙였을 때 면이 잘 나오고, 추후에 이게 MD들이 좀 뒤틀리면서 필름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는 좋은 자재, 좋은 시공을 하고 필름을 잘 붙여야 이렇게 완결성 있는 좀 디자인으로 나오겠죠. 저희가 이 집을 좀 기획을 했을 때는요, 반대쪽은 하얗게 가고요, 이 면은 다 따라서 우드톤으로 간 거예요. 방문도 우드로, 이쪽에 확장을 했으니 터닝도어가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페이크 도어를 만들어서 터닝도어가 앞에 있게끔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감성이 이런 좋은 한강뷰와 만나가지고요, 따스하면서도 뷰가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이제 스프링클러를 다 바꿨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커버만 바꿀 건데요, 저희가 여기는 스프링클러 자체까지도 다 바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요, 관리실에 얘기해서 물을 잠가요. 그리고 전체 물을 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깨끗한 천장에서 좀 디자인이 해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디자인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도 새 걸로 아예 다 바꿔드렸다. 바닥은 저희가 좀 따뜻한 타일형 강마로 이렇게 좀 깔아드렸어요. 근데 이 구축의 바닥은요, 생각보다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샌딩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수평 몰타를 좀 통해 가지고요, 바닥 면을 좀 잘 잡아서 바닥이 깔렸을 때 추후에 하자가 나지 않고 잘 깔릴 수 있게 좀 이런 것도 저희가 밑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좀 보완을 했다. 이런 따뜻한 감성과 화이트, 우드톤 이런 것들이 만나서 집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좀 하였습니다. 이제 거실 욕실 공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거실 욕실 들어가기 전에 이 벽면이 있거든요.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벽면이거든요. 이 벽면이 아무래도 이렇게 도배로 너무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 필름을 이용을 하고 배색을 주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이 집에 좀 디자인 통일성을 주고자 좀 더 간결하고 담백한 디자인으로 했고요, 이렇게 간접을 통해서 좀 부드러운 공간이 될 수 있게 연출을 좀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 욕실 들어가 보실게요. 거실 욕실은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좀 꾸며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욕조를 좀 놨고요, 조적 파티션을 이용해서 물이 세면대 쪽으로 튀지 않게, 우리가 파티션을 구성을 할 때는 유리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조적을 이용을 해서 타일로 이용할 수 있겠죠. 타일의 장점은 관리가 쉽고요, 물때가 유리에 비해서 별로 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디자인 통일성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죠. 공간이 나온다면 이런 조적 파티션 하는 거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 시설이 이쪽 벽면에 있거든요. 벽면에 있으면 이걸 반드시 위로 올려야 된다. 위로 올려서 벽을 타공을 해가지고 환풍 시설을 만드는 설비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세면대 변기를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조적 파티션 이용한 디자인 통일성, 이렇게 욕실을 꾸며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에 있는 방인데요, 바로 여기 따님분이 생활하시게 될 방입니다. 여기는 확장을 했어요. 확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단위 세대 평면도가 보통 있죠. 여기는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는 날개벽들이 있었는데 단위 세대 평면도에는 철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 철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다 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도가 안 맞는 경우도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 여기는 그래도 시원하게 좀 철거를 하고요. 이 공간에는 이렇게 침대 헤드를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런 침대 프레임이라든지 헤드 같은 거 좀 저희 포트폴리오나 영상을 보고 요청 주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작의 장점 같은 경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죠. 디자인 통일성을 좀 줄 수 있고요. 치수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좀 색톤이나 이런 것도 내 맘대로 커스텀을 해서 분위기를 좀 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위에 좀 따뜻한 우드를 줘가지고 따뜻한 좀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좀 연출을 했고요. 붙박이장 쭉 짜면서 화장대 공간, 그리고 파티션을 세워서 이쪽에 책상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하면 이게 기능적으로 더 좋아지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저희의 자랑,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된 단열을 해서 겨울에도 정말 춥지 않게 제대로 확장 공사를 한 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방 공간인데요. 아늑하게 좀 꾸며봤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커튼도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컨셉에 맞춰서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인테리어 계약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이 집 분위기에 맞는 커튼까지 좀 기획을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주십시오. 붙박이장이 가면서 화장대까지 접목된 장. 화장대를 만들어 드릴 때는요, 저희가 이렇게 상단에 수납을 할 수 있게 방을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거울을 이용을 해서 화장을 할 수 있게 간접도 넣어서 환한 공간에서 화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안방 욕실 공간이거든요. 네, 좀 컴팩트하죠. 알맞은 공간에 심플하게 따뜻한 안방 욕실 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여기는 정말 좋은 뷰를 가진 오래된 아파트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뷰를 잘 살리면서 인테리어를 하였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뭐 분배기부터 현장 전체, 벽체 수직 수평들, 전기 배선 다 새로 하고 전기 분전반도 바꾸고 이런 좀 기능적인 기초적인 것들에 치중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진 아파트에서 어떤 샤시를 기능적으로 잘 써야 단열이 잘 되고 뷰도 좋은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요, 정말 좋은 구축의 뷰를 오롯이 느끼면서 행복하게 집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통 한 3달 후에는 공사 일정이 좀 항상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항상 기능적으로 좋은지 디자인적으로도 잘 나타낼 수 있게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